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기출지문은 반드시 다시 출제가 된다. 오늘은 중개 실무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개상물 조사 확인 방법과 중개상물 자체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면적과 건물 대장의 면적이 다른 경우 면적이면은 어디가 우선한다? 대장이 우선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동그라미.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역 및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X. 여기서 지역 및 경계, 요거는 경계는 뭘로 확인한다? 예, 지적도.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한다. X.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적도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입니다. Y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Y 건물이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동그라미. 무허가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이 된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Y 건물을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동그라미. 증축하더라도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됩니다. Y 건물 취득 시 Y 건물을 위해 X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은 아니다. X.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으면은 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포기한 겁니다. 대지 소유자가 Y 건물만을 매도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Y 건물 매수인은 대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X. 지료 지급은 해이됩니다. 그 다음에 묘지관계입니다. 분묘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동그라미. 요거 분묘기지권은 등기부에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등기상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동그라미. 아직 사망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장래의 묘소인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분묘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다. X.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분묘 이장의 특약 없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요거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사람은 시효 취득한 때로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 요거는 시효 취득한 때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토지 소유자의 청구 시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청구 시에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의 지료지급 청구가 있어도 지료지급 의무가 없다. X. 지료지급 청구가 있으면은 지료지급을 해이된다는 게 최근 판례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해서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토지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 관리자가 지료지급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기지의 승계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X. 승계인에게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라는 외에 점유까지도 포기해야만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평장되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이 평장인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않은 이 묘소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암장인 경우에도 분묘기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분묘기지권은 지상권 요소의 관습상 물권이다.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생업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분묘가 멸실된 경우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생업이 가능한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여도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X.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고 봉본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에 공제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동그라미. 분묘기지 주위에 공지까지 미치게 된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 주위에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된다. X. 분묘의 기지 자체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이 분묘기지 주위에 공지까지 미치게 됩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이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수호와 봉사가 계속되고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인정된다. 동그라미.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규정이 유추 적용되어 30년으로 인정된다. X.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취득자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X. 지료 지급 해이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지료 지급을 해이됩니다.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X. 지료 지급 해이됩니다. 요거는 그 분묘기지권의 성립시, 즉 양도시부터 이 지료 지급을 해이된다는 게 판례가 됩니다. 장사 등에는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전의 분묘기지권은 존립 근거를 상실하고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장사 등에는 법률 시행일 2001년 1월 13일 이후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다. X. 여기 장사 등에는 법률 시행일 이후에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가 1995년에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사 등에는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됐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장사 등에는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그 법 시행 후에는 분묘기지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X. 시행되기 전에 설치됐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화장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 이 매장 깊이는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 매장지를 권한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가족묘지는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동그라미. 개인묘지는 2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X. 여기 20이 아니라 30이 되는 거죠. 개인묘지는 한 개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동그라미.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되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법인묘지에는 폭 4m 이상의 도로와 그 도로로부터 각 분묘로 통하는 충분한 진출입로를 설치해야 한다. X. 이게 4m가 아니라 5m가 됩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보완해야 한다. 동그라미. 문중 자연장제를 조성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X. 허가가 아니라 신고입니다.
남편의 분묘구역 내에 처의 분묘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추가 설치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동그라미. 시장 등은 묘지의 설치 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재단법인에 한정해서 법인묘지의 설치 관리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동그라미. 여기 사단법인은 법인묘지의 설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한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X.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분묘를 설치하기 전에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설치하고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가정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한 시장 등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이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X.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하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X. 1회에 하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환해야 한다. X. 이게 1개월이 아니라 1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지법입니다. 주말 체험용농을 하려는 자는 총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대.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동그라미. 주말 체험용농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주말 체험용농을 위해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X. 세대 합산 1,000제곱미터 미만. 이렇게 되니까 이 한 세대 부부가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말 체험용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려면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동그라미. 주말 체험용농의 목적인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동그라미.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협경을 하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 임대 농지를 양수한 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5년간 농협경을 하다가 이농하는 경우 총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X. 이게 5년이 아니라 8년입니다. 농업 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농지 소유자와 농협경을 하는 자 사이에 농지에 관한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 농지 소유자는 6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에 하나여 소유 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다. X. 이게 6개월이 아니라 이 위에서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3개월이 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 계약 허가 외에 별도의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요한다. X.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은 다른 거는 다 내도 되는 거죠. 농지증 받은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거민도 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을 특례한 허가 받은 것으로 보고 다만 뭐는 별도로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은 별도로 해야 된다. 농지는 자기의 농협경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동그라미.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 요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농지에도 전세권 설정할 수 있다. X.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협경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동그라미. 농협경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동그라미. 농지용 정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X. 3년 이상입니다.
농지 임대체계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 소재지를 권하는 시군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임대농지의 양수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개인이 소유하는 임대농지의 양수에는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징집으로 인하여 농지를 임대하면서 임대체계를 정하지 않은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징집, 군대생활 3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농지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 여기서 농지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면은 농지로서 가치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X. 농지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동그라미.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동그라미.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X. 매수 신청 시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매각 결정기일까지만 제출하면 됩니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 신청 시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X. 역시 매수 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 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을 취득하였다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권을 보유하게 된다. 동그라미.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 소재지로부터 20km 이내로 전 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X. 옛날에 있었던 통작거리 제한인데 원시적인 규정으로서 폐지된 내용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동그라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입니다.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에 관한 사항은 모든 확인설명서 공통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총 4개 서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거용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 그 다음에 토지, 임목, 공장재단, 공업재단, 이 4개 물건에서 전부 다 등기부 있죠? 그러면 모든 확인설명서 공통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예시의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된다.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건의 표시에 관한 사항, 공부를 통해서 기재하니까 이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은 이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예사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예사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취득시 부담을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한 경우에는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여기서 이제 이 임대차입니다. 임대차인 경우에 취득 관련 조세는 기재에 드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개별 공시가 및 건물 공시가격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별 공시가 및 건물 공시가격은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 확인서류 제출 여부는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을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X. 다가구주택 확인서류는 중요한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략할 수 없습니다.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을 작성하는 경우 제외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X. 건축물의 방향은 생략할 수 없고 반드시 기재에 드는 사항에 해당이 된다.
중해상물 확인설명서에서 비선호시설은 모든 확인설명서 공통기재사항이다. X. 비선호시설은 주거인건축물하고 토지 확인설명서 서식에서만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비주거용 건축물하고 임목공장재단 공업재단에서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해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거래 이전 금액은 모든 확인설명서 공통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중해상물 확인설명서에서 환경조건은 모든 확인설명서 공통기재사항이다. X. 이 환경은 주거환경이죠.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중해상물 확인설명서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모든 확인설명서 공통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 능력은 개업공예사 기본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중해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공원은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요건에 해당된다. X. 이 공원은 입지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은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요건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주차장은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요건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교육시설은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요건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도로와의 관계는 주거용 건축물의 입지요건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비선호시설의 유무에 토지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요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건축물하고 토지 확인설명서 서식에서만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비주거용 건축물에 관한 중해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도 기재해야 한다. X. 소음에 관한 환경조건, 요거는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토지에 관한 중해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된 토지 임차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X. 기재를 해야 되고, 일주량 등 환경조건은 토지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다. X. 이 환경조건은 앞에다가 주거자를 붙이면 된다고 했죠. 주거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토지 확인설명서 서식에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해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환경조건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X. 환경조건은 앞에다가 주거자를 붙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관리주체의 유형에 관한 사항은 토지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다. X. 공법상 이용기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공법상 이용제나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요거는 이 토지에 관한 사항이 그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접근성 등 입지요건은 토지 확인설명서 기재사항이다. 동그라미.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해 적는다. 동그라미. 건폐율상한 용적률 상한은 주택법에 따라 기재한다. X. 주택법이 아니라 시, 군, 조례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군 계획시설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업공예사가 확인하여 적는다. 동그라미. 주거용 건축물의 중해상물 확인설명서에서 권리관계와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예사 기본확인사항이다. X. 승강기는 집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집 안에 있으니까 요거는 세부확인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권리관계는 기본확인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승강기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세부확인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환경조건은 개업공예사 세부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환경조건은 중해상물에 대해 개업공예사가 매도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동그라미. 벽면의 균열 유무는 개업공예사 세부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이 벽면의 균열 유무, 이건 집 안에 들어가 봐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집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세부확인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승강기 유무는 개업공예사 세부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승강기 역시 집 안에 있으니까 세부확인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주차장 유무는 개업공예사 세부확인사항이다. X. 이 주차장은 집 밖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부확인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기본확인사항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 제외인 경우에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개업공예사의 세부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가스의 공급 방식은 개업공예사 세부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이 가스라든가 단독경보용 감지기의 설치 여부와 설치 위치, 요거는 집 안에 있는 거죠. 집 안에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세부확인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입지 요건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동그라미. 입지 요건은 요거는 집 밖에 있는 거죠. 집 밖에 있는 거니까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 사항이다. X. 요거는 세부 확인 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중개사물에 법정기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X. 이전인에게 물어봐서 기재를 하는 겁니다.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요거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세부 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비선호시설의 유무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된다. X. 비선호시설 요거는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비선호시설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 확인설명서 서식에서만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관리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된다. 관리에 관한 사항 동그라미. 거래 이전 금액은 개공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취득시 부담을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비선호시설은 개업공개세의 기본 확인사항이다. 동그라미. 비선호시설 집 밖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동그라미. 대상 물건의 표시는 토지 대장 및 건축물 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는다. 동그라미.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를 확인하여 적는다. 동그라미. 건폐율상한 용적률 상한은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으로 토지 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적는다. X. 기본 확인사항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토지 용계획 확인서를 통해서 기재하는 게 아니라 시군 조례를 통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건폐율상한 용적률 상한은 시군 조례에 따라 적는다. 동그라미. 거래 이전 금액은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으로 중개가 완성된 때에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X. 거래 이전 금액은 요거는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라 기본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거죠. 중개가 완성된 때 거래 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이전 금액을 기재한다.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동그라미.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사물 유형별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할 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에도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모든 서식에 공통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동그라미.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X.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 중개보수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협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된 것으로 본다. X. 부가가치세 제외된 겁니다. 중개사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X. 여기 세부 확인사항인 거는 맞습니다. 세부 확인사항인 건 맞는데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 여부 요거는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기재사항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소화전과 비상배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중개 시 참여한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포함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동그라미. 개업공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확인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동그라미. 거래 이전 금액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 이전 금액을 적는다. 동그라미. 벽면 및 도배 상태는 매도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동그라미. 벽면 및 도배는 요거는 집 안에 있죠. 집 안에 있으니까 이전리인에게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한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의 경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는 개업공개사 세부 확인사항이 아니다. X. 세부 확인사항 이다. 이렇게 가야 맞는 겁니다.
토지의 소재지 면적 등 대상물간의 표시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소유권 외의 권리사항 중 등기부 기재사항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등기부 기재사항은 전부 다 기본확인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관리비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에 해당된다. X. 여기 관리비는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는 기재사항에 해당되지 않고 주거용 건축물에서만 기재사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입지요건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거래 이전 금액은 중개상물 확인설명서 2 비주거용 건축물에서 개업공개사 기본확인사항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전자계약서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정보는 부동산 정보체계의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동그라미.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 관련 정보는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동그라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X.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요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계약의 허가 관련 정보는 부동산 정보체계 관리 대상 정보로 명시되어 있다. 동그라미. 중개상물 확인설명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 동그라미.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해야 할 의무가 면제된다. X.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그 증서, 이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속공개사 고용신고서 역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X. 거래계약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 보존의 의무가 면제된다.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확인설명서 서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 거래계약서 서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관련된 실무 지문입니다.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은 지상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당한 임차인은 지상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 차임 연체했는데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임차인은 지상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그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은 지상 건물에 대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동그라미. 갑의 지분이 2분의 1, 을의 지분이 2분의 1인 경우 을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 수익하는 갑에 대해서 을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 과반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2, 을의 지분이 3분의 1인 경우 갑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을은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동그라미. 갑의 지분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갑은 임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됩니다. 갑의 지분이 3분의 1, 을의 지분이 3분의 2인 경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동그라미. 매도는 할 수 없는 거죠. 임대는 할 수 있는데 매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유 부분이란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 부분을 말한다. 동그라미.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동그라미. 소유자가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하고 기존 건물에 맞춰진 등기를 증축한 건물의 현황과 맞추어 한 동의 건물로서 증축으로 인한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구분 소유자는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 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그라미. 일부의 구분 소유자만에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동그라미. 일부 공용 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 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 소유자만의 집회 결의로서 결정한다. X. 구분 소유자는 그 전유 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X. 공용 부분의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은 특별 승계인에 대해서 행사할 수 없다. X. 대지 위에 구분 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용 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그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다. X. 일부의 그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의 이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X.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의 구분 소유권에 목적인 한 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X. 구분 소유자는 공용 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전유 부분에 속하는 한 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X. 대지 사용권이 없는 구분 소유자는 대지 사용권자에게 대지 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X. 그 다음에 이제 검인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개업공예사 갑 자신의 이름으로는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X. 개공사는 검인 신청자에 해당이 됩니다.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해 엑스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의 대상이 된다. X. 저당권 설정 계약서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게 아니니까 검인을 안 봐도 되는 겁니다. 병이 엑스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 계약서는 검인의 대상이 된다. 동그라미. 갑이 부동산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하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X. 부동산거래 신고를 했을 때는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엑스토지 수의 관할청이 검인할 때에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X. 진정성이 아니라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검인을 교부해주게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주로 이제 사례 문제로 나오게 되는데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갑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병 명의로 등기가 된 거죠. 병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병이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병이 수탁자가 되고 갑은 신탁자가 되는 거죠. 병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대해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는 누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매매 계약은 여기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갑이 신탁자니까 신탁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등기 명의 신탁. 그래서 등기 명의 신탁이다. 이렇게 해놓고서 이 지문을 보면 됩니다. 계약 명의 신탁에 해당된다. X. 병 명의의 등기는 유효하다. X. 병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X. 소유권은 갑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을에게 귀속되는 거죠. 매도인에게 귀속됩니다. 갑은 매매계에 기하여 을에게 소유권 이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X.
그 다음에 갑과 친구 을을 명의신탁자로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러니까 을 명의로 등기했으니까 을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수탁자가 되는데 갑이 신탁자가 됩니다.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그 다음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누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게 계약명의신탁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명의신탁이다 이렇게 해갖고 6가지를 그대로 갖다 적용시키면 되겠죠.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소유권 이등기는 유효. 그러니까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거죠.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수탁자가 팔아먹어도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고 제3자에게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갑과 을의 위약정은 무효이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X. 약정은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엑스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갑이 아니라 을이 되는 거죠. 그래서 X. 갑과 을의 위약정을 병이 안 경우 을로부터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 정은 제3자가 되는 거죠. 제3자는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갑은 을과 을 소유 부동산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바로 병명의로 소유권 이등기를 하였다. 병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병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탁자는 누가 신탁자가 됩니까?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친구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로부터, 그러니까 갑이 신탁자가 되는 거죠. 신탁자가 여기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거는 등기명의신탁에 해당이 된다. 등기명의신탁 그러면 6개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등기명의신탁이니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 소유권 이등기 무효,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하게 되고 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의하여 수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탁자가 팔아먹어도 횡령죄 성립되지 않고 제3자에게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는 유효하다. X. 여기 친구라고 있죠. 이게 성립되려면 갑과 병 간에는 무슨 관계를 해야 됩니까?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래야 이 말이 가능한 겁니다.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거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나오는 얘기지 등기명의신탁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주식회사는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직원 갑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은 2020년 6월 19일 개업공회사 을의 중개로 병소유 엑스토지를 매수하여 2020년 8월 20일 갑명의로 등기하였다. 그러니까 갑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갑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신탁자는 A주식회사가 신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갑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엑스토지를 매수한 거는 이 갑이니까 이거는 이 수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이 계약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계약명의신탁 6가지를 그대로 갖다 적용시키면 되는데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병에 선의하기를 묻지 아니하고 무효이다. 무효. 약정은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병이 갑에게 소유권 이등기를 할 때 비로소 A와 갑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알았으면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모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의가 되는 겁니다. 엑스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갑이 되는 거죠. X.
A는 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동그라미. 갑이 X토지를 정에게 처분하고 소유권 이등기를 한 경우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정, 제3자에게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없다. A와 갑의 명의신탁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201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은 농지법상 농지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후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등기를 맞춰주었다. 그러니까 병 명의로 등기가 됐으니까 등기가 된 사람이 바로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신탁자가 되는 거죠. 매도인은 이 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여기 이 갑과 을은 갑 소유의 X토지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는 여기서 이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을이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는 이거는 이 등기 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신탁 5개를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갑이 병명의로 맞춰진 소유권 이등기는 유효하다. X. 소유권 이등기 무효입니다.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에서 나오는 얘기지 등기 명의신탁에서는 X입니다. 을은 갑을 대위하여 병명의의 소유권 이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2023년 10월 7일 갑은 친구 을과 X부동산에 대해서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이 판례에 따름. 그러면은 갑하고 친구 을이 을을 명의수탁자로 해갖고 명의신탁 약정을 맺은 거죠. 그러니까 을이 수탁자, 갑이 신탁자.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약정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동그라미. X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면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등기를 맞춰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동그라미. X부동산의 소유자가 병이고 계약 명의신탁이라면 병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이 병으로부터 소유권 이등기를 마친 을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알았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의 X주택을 2020년 1월 매수하면서 소유권 이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병에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병의 동의가 있었음. 을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 이등기를 받은 병은 갑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정에게 임대하였고 정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정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 갑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개업공개사가 정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갑이 을로부터 을 소유 X주택을 2020년 1월 매수하면서 여기서 이제 갑이 매수한 거죠. 소유권 이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병에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니까 이 병에게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병에게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병이 수탁자가 되는 겁니다. 병이 수탁자가 되고 갑은 신탁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 매도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서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요거는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명의신탁 내용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병이 수탁자가 되는 거죠.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동그라미. 이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을 맞는 거죠?
갑은 을과의 매매 계약을 기초로 을에게 X축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동그라미. 정은 갑 또는 을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는 무조건 보호가 되니까 임차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이 병은 정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갑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X. 갑을 전부 다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X. 100분의 30 이하의 이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로도 이미 실명 등기를 했을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하지 않는다. X.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부동산 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X.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부터 1년 경과했을 때는 10%, 2년 경과했을 때는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종전단체 명의로 그 산하주기 보유하나 부동산의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 X.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의 구분소유액으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무효이다. X. 요거는 명의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조세포탈, 강제입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동그라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허용이 되는 거죠. 명의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3자 간 등기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여하여 이 명의신탁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 중개실무 기출지문을 부동산 실명제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경매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